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프로고요. 두산은 계속되는 하락세에 이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하루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상승분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셧다운 사태도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로 거품론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수그라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영차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자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영차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차 댓글 50개 여러분들 화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는 뭐 때문에 하락을 했죠? 맞아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11월 미국 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쇼크 등, 자, 미국장이 장 초반에 부진을 했지만 이 메타에서 뭐가 나왔다,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가 되면서, 그리고 셧다운도 마찬가지로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상방 부분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자, 미국 AI 데이터 센터 등에 3년간 88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AI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원전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팝콘 같은 존재가 바로 원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은 결국에는 AI 거품론에 의해서 시장이 밀림과 동시에 같이 하락분이 나왔던 거고, 그 하락분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97,400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추세가 살짝 밀리는 모습들, 5일 이동 평균선은 이탈을 하는 모습은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디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강력한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 찍고 박스라인 만들어줬죠. 그 박스라인의 최고점이었던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뭐 해줬다?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올라간 다음에 뭐가 나와준다 했죠?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켜줄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맞아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려와 줬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어야 됐던 구간들이 왔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 언제가 되었다? 이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가 발생이 되고 이제는 뭐 할 차례?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산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위에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리동 평균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 다시 한 번 더 최고가 97,4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자,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흔들림에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파동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요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영차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댓글 영차, 댓글 50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좀 볼 텐데 코스피 지수도 엄청난 상승 랠리 이어지다가 최고점인 4226.75포인트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찍고 나서 내려왔죠. 자, 내려왔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기술적 반등들이 계속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주고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주고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증시가 크게 무너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AI 버블,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줬다?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뭐 할 차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셧다운 해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긍정적인 AI 수요 전망 재확인 등 잠재적인 상방 재료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증시에서는요, 외국인의 수급과 원달러 반망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둘 다 지난주에 과도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주만큼에는 어떻게 갈 가능성, 외국인들의 순 매도 그리고 완화, 거기에다가 달러 원 환율 진정 등이 출현을 하면서 지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더 부여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상승 랠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다? 박스권 만들어 준 다음에 한 번의 조정은 겪었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과감하게 나온 조정들이 없어요.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품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숨고르기 장세가 나와줬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주도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 미국 10월 CPI 발표도 있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11월 이후에 증시 조정을 빌미를 제공했던 요인 중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해 12월 인하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들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주중 셧다운 해소 후 CPI가 발표만 되더라도 데이터 공백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증시가 회복을 한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까지 발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에너비티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에 대한 물량들도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잔고율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쭉 비중이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와줬지만 신용 물량들이 어떻게 됐다? 갑작스럽게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용 물량들 털 거 다 털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맞아요, 외국인들이에요. 우리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던 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죠? 이 6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9월 말까지, 그러면은 7월, 8월, 9월, 3개월이죠? 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자, 여기 6만 원이라는 자리를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 라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고점 라인 뚫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려고 하면은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외국인들이 뭐 했다?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그죠?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질 때 뭐 했다? 분할 매도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신용으로서 돈을 넣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수익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더 큰 파동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개인들의 물량들을 뭐 했다? 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털어버리고 반대 매매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신용 매물들 다 털리게 되고, 그걸 다 누가 받아먹었다? 외인들이 받아먹으면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과 함께 주가가 어디로? 위로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 상위 움직임을 봤을 때도 어디예요? 딱 5일 이동평균선 자리 구간에서 아래 꼴이 달렸죠.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 이번에 증시가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는 방어를 줬다. 월봉상에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추세를 지키면서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월봉상의 고점 라인 있죠. 어디? 바로 9만 원이요. 월봉상의 고점 라인 이 9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뚫어 올리는 순간부터는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추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추세였다? 여러분들 요 아래쪽, 요 아래 저점들끼리 쭉 이으면 이런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고점에서 뭐에다 대칭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러한 추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만 원이라는 자리 확실하게 뚫어 올릴 준비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투자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뭐예요? 원전을 확대하는 미국 두산 에너비티한테 뭐가 열린다?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자, 그럼 두산한테 어떤 기회가 열려요, 여러분들? 미국 원전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수주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서 미국 사업 기회가 확장이 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전력청은 2034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대형 원전을 건설할지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두산은 둘 다 뭐예요? 주기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웨스팅하우스한테도 우리가 주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리노이주도 신규 원전 건설 유예 기간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30년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원전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4배인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원전 관련 각종 규제를 뭐했다? 완화도 했어요. 그리고 목표 원자력 발전 용량도 전임 행정부 대비 100기가와트를 늘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의 주기기를 공급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AP1000에 뭐예요? 11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로 인해서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은 SMR의 3대 기업들과도 뭐하고 있어요?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랑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뉴케파랑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테라파워. 테라파워도 있고요. 엑스에너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SMR 3대 기업들과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늘어남과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 소형 모듈 원자력 기업들,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산이 이 프로젝트에 주기기를 공급할 가능성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은 앞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 가스터빈, 그죠? 이 가스터빈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에 이제 수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였다?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을 하면서 우리는 주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MR의 3대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가스터빈 시장에도 이제는 진출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2029년도까지 사우디가 부킹피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5기업밖에 없습니다. 두산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사우디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 상태가 굉장히 포화가 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미국은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두산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스터빈 수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진출,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그리고 탑3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시장 70%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문을 받는다라고 해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게 2029년도라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공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한다? 두산한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스터비네아 공급권들 다 두산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은 앞으로 이러한 호재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이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었다? 고점 구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자,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두산에 대한 악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에 대한 개인 악재가 아니고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밀렸던 거면, 이러한 자리는 우리한테 뭐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증시가 회복을 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다시 한 번 더 뭐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상방으로서 가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두산은 어디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들 높이면서 올라와 줬고, 이제는 여기 보이시는 자리 있죠. 여기 보이는 우리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리면서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85,000원 라인까지는 끌어올려 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87,500원을 뚫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가 제일 베스트다? 여기 87,500원 라인, 확실하게 120이동 평균선 라인을 뚫어 올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갈 수 있다? 97,400원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미 신용 털 거 털었고, 그죠? 신용 털 거 다 털었고, 물량 확보해놨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만 올라오면 뭐 어떻게 된다? 다시 간다라고요.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주는 자리 나올 거고, 그리고 월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추세 이탈했나요? 안 했어요. 추세 이탈 안 하고 오히려 지지해줘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만 회복돼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9만 원짜리 가는 거고, 쭉쭉쭉 올라가서 9만 원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결국에는 여기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슈팅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 안에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버텨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현금을 좀 더 늘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비중 잡을 수 있는 구간 왔을 때 과감하게 잡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참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영상을 매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여러분들께서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눌러주신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락분이 나올 때 부산 개별적인 악재였나요? 아니었죠.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빠졌다고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도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주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내려왔지만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고요. 결국 이 삼성도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조정이. 주봉도 볼까요? 추세를 이탈했나요? 추세 이탈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97,000원 라인 해놨는데, 이 97,000원 라인의 선이 어디예요? 정고 라인이에요. 정고 라인. 21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라인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뭐 해줬다?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이탈은 됐지만 아래 꼬리 달리면서 다시 말아 올려줬다고요. 그 말은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 조정분이 건전하게 나오니까, 이 건전한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시장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이 상승분이 다시 한 번 나오겠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방향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시면, 하이닉스도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림에 대한 자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시장이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줬지만, 그죠? 코스피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지만 이게 완벽하게 추세, 이 상승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고요. 그죠? 주봉도 볼까요? 주봉도 어떻게 됐어요? 지켰어요. 5일 이평선 지켜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위로 올라갈 자리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두산 영차 올라가자. 여러분들 영차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볼까요? 미국 증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보시면 지켜줬어요. 자리를 지켜줬다고, 자리를. 그죠? 자리를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제는 반등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새빼른 캔들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S&P 500은 위로 올라갈 자리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 자리를 지켜줬다라고요. 아래쪽에서 60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해서 결국엔 조정 한번 나와줬고,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러 간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들 들어오면서 셧다운 해제되면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최고점 돌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국내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올 거고, 그러면 신용을 털었던 두산한테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 라인 돌파하는 상승 랠리 나온다라고요. 결국 10만 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두산에너지 주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는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지 못했던 종목들, 매수하지 못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아, 그래, 여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매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마지막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댓글 영차. 자, 여러분들 댓글 영차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모두 영차 올라가서 뭐하자?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러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댓글 영차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직까지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렀다, 알림 설정 안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